이번 장은 덕트 설치, 제작 설치와 급배기, 환기 설비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는 치출구, 배기구 등 여러 부속 설비가 설명될 예정입니다. 이번 장 급배기 및 환기 설비에서 환기와 환기 방법의 종류를 살펴보면, 환기는 실내 제실자 또는 오염물질 등을 자연적 또는 기계적으로 배기하고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설비를 환기 설비라고 합니다. 실내 제실자에 대한 열량과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이 배기 EA가 되고, 이 A가 나가는 만큼 외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OA 또는 FA라고 해서 신선외기라고 합니다. 배기와 외기의 합을 환기라고 합니다. 이 환기 방법으로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나누고, 자연환기는 공기의 온도차에 따라서 비중량으로 환기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풍압을 이용하는 방식과 온도차를 이용하는 방식, 풍압과 온도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연환기를 제4종 환기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일본 지수규격에서 제4종 환기란 말을 쓰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쓰지 않으니, 쓰지 말라는 것보다 제4종 환기는 뭐다? 자연환기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계식 환기는 제1종 환기와 2종 환기와 3종 환기로 나누는데요. 제1종 환기는 급기, 송풍기가 실 입구에 있어서 공급을 하면 일단 풍향이 들어가겠죠. 배기용 환기구, 배풍기가 설치되면 배기가 빠져나갈 겁니다. 음압이 되겠죠. 급기가 많으면 양압이 형성이 될 것이고, 배기가 많으면 음압이 형성이 됩니다. 양압과 음압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공기조화라고 하면 제1종 환기를 통해서 실내를 약간의 양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2종 환기는 압입식이라고 해서 급기 송풍기만 설치해서 실내 양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배기는 배기구나 문틈, 창틈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2종 환기가 음압병실에, 이번에 얼마 전 코로나 사태 때 음압병실에서 3종 환기로 음압을 합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오염물질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가면 1번 문이 열릴 때는 2번 문은 잠깁니다. 그리고 이 중간실에 양압을 형성해 놓죠. 깨끗한 공기로, 흐린 공기로 양압해 놓으면 양쪽으로 양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1번이 잠기고 나면
2번이 열려서 사람이 들어갈 때 오염물질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음압 병실에 우리가 병실에 사용했던 방식이 이종환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이종환기 방식은 클린룸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클린룸은 기본적으로 공기조화에 해당되는 룸을 만들 때 ICR, BCR 등은 일종 환기를 써서 만들어 가는 것이고, 이종 환기는 인트락하는 중간 정도에서 이종 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3종 환기는 앞에서 설명했던 음압병실이나 냄새가 나가면 좋지 않은 화장실, 주방 등에 사용을 합니다. 자연환기는 극기구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배풍기를 통해서 음압을 형성하게 되니까 다른 구역으로 냄새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1종 환기, 2종 환기, 3종 환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4종 환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형 공장에 이렇게 루프탑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갤러리를 설치해 놓으면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자연스럽게 무엇 때문에 밀도차로 더워진 공기는 위로 떠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연환기가 만들어집니다. 환기는 4가지 종류가 있고 1종, 2종, 3종 자연환기로 한국에서는 구분하고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환기에 대해서 문헌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송풍기 등의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여서 강제로 환기하는 방식을 기계환기라고 하는데, 1종 환기는 병용식, 급기팬과 배기팬이 다 있는 것, 보일러실, 병원 수술실, 공조기, 공조방식, 클린룸, ICR, BCR 이런 모든 방식에 우리가 1종을 가장 많이 씁니다. 1종은 양압과 음압을 둘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2종 환기식 방식은 급기팬으로 양압을 만들어줍니다. 실내 양압을 만들어주는데 반도체 공장이나 무균실 등에 쓴다고 하지만 이 반도체 공장이나 무균실도 1종 환기에 플러스 압력을 거는 거지 양압만 걸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3종 환기 흡출구식은 실내를 부압, 음압으로 만들어서 화장실, 주방, 차고, 공장 이런 경우죠. 도금 공장에 있으면 무조건 음압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도금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를 밖으로 배출할 때 3종 환기로 배출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기에 대해서 종류별로 살펴보았습니다. 3번 송풍량과 환기량에 대해서 살펴보면, 송풍량은 실내의 현열 부하로 송풍량을 산출합니다. 기기 취득 현열 부하는 현열 부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 계산을 하면
구조체, 벽, 지붕, 바닥, 내벽도 그려야 되겠네요. 내벽, 문, 창에서 들어오는 전열, 그 다음에 일사열, 내부에서 생기는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현열과 잠열, 기구 부하에서 나오는 현열과 잠열, 이 모든 부하 중에서 그러면 부하는 즉 현열과 잠열로 나눌 수 있고, 현열은 1.2Q 곱하기 0.24 곱하기 델타 T로 계산하죠. 잠열은 1.2Q QS라고 QL로 잡아버릴게요. QS 똑같죠? 이거는. 그 다음에 잠열 597.5 곱하기 델타 X로 구합니다. 잠열은 그냥 두고 이 현열로 풍량을 구하면 QS 나누기 1.2 곱하기 0.24 델타 T 값으로 계산이 되는데, 요 값을 0.29라고 쓰고 저는 0.288로 씁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이게 더 정확한 답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고 공학 단위로 송풍량을 구할 때는 제가 구한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I 단위 송풍량으로는 kJ per hour로 계산하면 Q는 kJ per hour로 계산할 때 1.2Q 곱하기 1.01 곱하기 델타 T 값으로 계산하죠. 이 값을 QS 풍량으로 계산하면 QS 나누기 1.21 곱하기 델타 T 값이 됩니다. 1.2 곱하기 1.0이니까 1.21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SI 단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줄에서 와트로 변환하면 공식을 쓰면 되겠지만 QS 와트는 0.34 곱하기 델타 X로 공식 하나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기량, 외기 도입량 Q아웃이죠. Q아웃은 실내 허용 농도, 요거를 서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기의 CO2 함유량 분의 실내 오염가스 발생량 곱하기 10의 6성으로 계산을 하면 외기 도입량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아랫부분은 제가 아직 다 못 만들긴 했는데요. CO2의 서한도는 1000입니다. 그래서 Q아웃은 CO2의 서한도 1000 빼기, 이 문제 풀어놓은 게 없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통 1인당 우리 한국의 대기 중 농도를 500ppm으로, 기상청 제공은 410ppm인데 도심은 50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 정도로 잡고요. 네, 실내 발생량 곱하기 10의 6성이죠. 10의 발생량은 계산을 해보면 1시간당 20리니까 0.02 큐빅미터 퍼 아워네요. 0.02
큐빅미터 퍼 아워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한번 실무적으로 해보죠. 0.02 나누기 1000 빼기 500이니까 500으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약 40 큐빅미터 퍼 아워가 나옵니다. 물론 1인일 때, 한 사람일 때 우리가 500cm 정도로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내 환기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는 1인당 환기량은 25 큐빅미터 퍼 아워 인으로 복원량으로 계산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식은 못 봤으니까 25 사람 수 곱하기 25cm으로 외기량을 잡아내면 극한품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 보이는 표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공기수 한도는 실내 공기의 질 1000ppm 알고 있고요. 대기 중에 일반 대기 중에는 380이고 도심은 500 정도 된다고 하고 기상청은 4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환기량은 한 명당 25 큐빅미터 퍼 cmh고 요로 계산하면 곱하기 10의 6성을 해줘야죠. 10의 6성까지 하면 약 40 큐빅미터 퍼 아워가 나오더라. 논문에 주어진 한국 주택의 평균 환기량이 평균 42.1 큐빅미터 아워로 추정한다라고 했는데 계산을 하니까 비슷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좀 의외이고요. 거실의 평균 공기 교환 횟수는 시간당 0.71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 한 사람의 CO2 발생량은 20리터, 1시간당 20리터 정도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그냥 상식으로 살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환기량 푸는 데서 임의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합니다. 공조 냉동 기술은 모든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연관이 됩니다. 반복 학습하여 공조 냉동의 전문가가 됩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긴 인생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사, 기사, 기술사까지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